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 농업생산전합 김태형입니다. 이번에 할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저희가 지금 1, 2, 3편 해서 제품에 대한 동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자, 이번 교육 동영상은 어떻게 발주할 것이며 택배 송장을 어떻게 본사로 전달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근무자 출구 현황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장에 가시면 이런 식의 서류가 저희가 보낸 제품 안에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닐봉지에 쌓여서 있으면 요건 절대 버리지 마시고 꼭 필독하시고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 어떤 서류가 있냐면 필독 참고사항에서 이제 긴급 연락처라든가 회사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다 써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발주소, 표시 방법, 발주소 예시, 그다음에 발주소가 들어있어요. 이 발주서는 한두 장밖에 안 들어있어요. 가셔갖고 롯데마트 사무실 가셔갖고 한 뭐 쓸 수 있는 양 한 15장에서 한 20장 정도 복사를 해서 놓으셔갖고 여기다 발주서를 쓰셔야 됩니다.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명절 선물 세트 배송 의뢰서라고 요게 있어요. 요것도 읽어보시는데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출근부 현황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 혼자 근무하시는 분은 한 장 쓰시면 되는 거고요. 두 분 근무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 시험 성적서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게 과대포장 검사서거든요. 이게 품목마다 다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원산지 증명서. 품목별로 원산지 증명서가 다 있어요. 이건 매장에 비치를 해야 됩니다. 담당님이 원산지 증명서 어디 있어요? 뭐 이런 거 시험 성적서 그러니까 이제 과대포장 검사서 어디 있어요?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장 근무 시까지 꼭 잘 보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송 의뢰서 작성하는 법을, 그러니까 발주서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롯데마트 추석 선물 세트 발주서. 여러분들 품목이 총 10가지인데요. 요거를 본사에다 발주를 하셔야 돼요. 발주는 오후 4시까지 받습니다. 오후 4시 일단 1차 마감을 해요. 근데 4시 이후에 발주를 했는데 고객님이 오셔갖고 밤에 오셔갖고 뭐 다음날 가져갈 수 있게 준비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급하게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직접 매장 저희 회사로 전화 주셔야 돼요. 전화 주셔서 박 팀장을 찾으세요. 박 팀장이 전화번호 다 넣을 겁니다. 박 팀장이 담당이에요. 발주 담당. 박 팀장하고 통화를 하셔야 돼요. 박 팀장이 보낼 수 있습니다, 못 보냅니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오산 물류센터를 저희가 10시까지 집어넣어서 그게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들 매장으로 가는데 여기서 출발하는 시간 7시, 8시 되면 출발을 해요, 차가. 그 이후의 시간에 발주를 하시면 발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발주량을 잡아서 오후 4시에 발주를 하시고 정 급한 물건들만 전화를 하셔서 박 팀장한테 이거 급한데 좀 갈 수가 있겠냐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갈 수 있으면 저희가 보내드리고 만약에 못 간다면 다다음날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중요한 거다, 많이 팔아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방법이 또 있으니까 일단 박 팀장하고 통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품목명하고 저희가 이 별칭이라고 써놨어요. 품목 이름이 좀 비슷해갖고 별칭이라고 썼는데 두 자로 줄였거든요. 고려인삼은 고인, 금산인삼 6령은 6인, 뿌인, 인더, 인더버, 왕더, 더특, 홍더, 버섯 특선, 버섯 실소, 그러니까 버특, 버섯, 버실 이런 식으로 줄임말을 써놨어요. 요거를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발주는 4개 단위로 합니다. 무조건 한 박스에 4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려인삼 4개, 8개, 12개 이런 식으로 4의 배수로 발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총 제품은 아시겠죠? 4개, 8개, 12개, 16개 4의 배수로 무조건 발주는 단 금산인삼과 왕더덕 있어요. 이건 2의 배수로 하시는 거예요. 이 두 품목만. 이거는 비싼 상품이 되게 많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대형 매장이 아닌 그 매장들은 2의 배수로 발주를 하시는 거예요. 2의 배수면 2개, 4개, 6개, 8개 이런 식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필이라고 써 있어요. 꼭 필요하다. 팔린 물건이다. 내일 꼭 와야 된다. 이건 필이라고 꼭 써주셔야 돼요. 고려인삼 4개, 필은 4개가 팔렸으니 꼭 들어와야 된다. 발주소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필이라고. 필이라고 안 하신 거는 그냥 매장에 재고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공장 내 재고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물건은 고려인삼 필 또는 뭐 뿌인 필이라고 꼭 써주세요.
두 제품을 제외한 건 4의 배수, 고려인삼과 왕더덕은 2의 배수로 발주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이걸 쓰셔갖고 핸드폰으로 찍으세요. 핸드폰 가로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추석 선물 세트 발주서 이걸 갖다가 카메라로 세로로 딱 찍으셔요. 딱 찍으셨죠? 여기다 본인이 적으셔야 돼요. 적으셔갖고 세로로 찍은 거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발주서를 보낼 때 매장 이름을 꼭 기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날짜, 이름, 날짜, 그리고 발주하는 사람, 본인 핸드폰 번호까지 다 꼭 이렇게 쓰셔갖고 발주를 하셔야 됩니다. 일자 발주만큼은 4시다. 몇 시요? 오후 4시. 4시 이후는 저희 회사로 전화를 해서 박 팀장을 찾으세요. 박 팀장한테 이거 꼭 필요한데 더 발주가 되느냐 물어보시고 발주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발주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제가 미치겠어요. 이거 자세히 보이시나요? 명절 선물 세트 배송 의뢰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명절 세트 배송 의뢰서는 롯데마트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서류는. 그리고 보시면 영수증이 있죠. 같이 이 배송 의뢰서에다가 보내시는 분, 받는 분, 이거 고객님이 직접 작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필하시면 안 됩니다. 고객님이 직접 작성하셔야 되고요. 고객님이 직접 써주신 거, 이거 주소지가 틀릴 경우에는 저희가 책임 못 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객님이 써주신 주소가 틀리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니까 주소를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분하고 좀 통화를 하셔서 확인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럼 그분한테 완벽하게 확인이 됐다면 본인이 쓰셔야 돼요. 본인이 쓰시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핸드폰 번호 없으면 택배 못 갑니다. 아시겠죠? 핸드폰 번호 다 써주시고 영수증 첨부하셔야 돼요. 택배 보내는 건 포스에다 영수증 하나 더 끊어주세요. 그럼 2장 뽑아줘요. 그래서 한 분은 고객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는 받아갖고 오셔갖고 이렇게 첨부하셔갖고 세로로 사진을 정확하게 초점 잘 잡으셔서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초점 안 잡으면 안 됩니다. 초점 정확하게 세로로 찍으셔갖고 카톡으로 올려셔야 돼요. 그러면 지원 1팀, 지원 2팀, 지원 3팀, 지원 4팀 방이 총 4개로 갈라줘요. 본인 방에서 지원 1팀이라는 카톡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네, 접수했습니다 라고 알려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확인이 안 되면 계속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본사에 전화를 하셔갖고 내 거 접수됐냐 안 됐냐. 그리고 이 접수한 원장은 폴더를 하나 만드셔갖고 보관하셔야 돼요. 버리시면 안 됩니다. 명절 끝날 때까지 버리시면 안 되고 이거는 보관하고 계세요. 아셨죠? 그러면 저희가 네, 접수했습니다라고 답장 카톡이 뜨면 접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배송 이분들 운송 송장이 나오면 문자는 이분들한테는 드려요. 전화까지는 못 드리는데 보내시는 분한테 송장 번호는 문자로 전송을 해드립니다. 그러시고 여사님들 이게 갔는지 안 갔는지는 접수 시스템 하고 다음날 꼭 자기 본사, 만약에 자기가 1팀이다 그러면 1팀 지원 담당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게 갔냐 안 갔냐. 다음날 확인을 안 하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누락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생기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수증 꼭 출력하셔서 2장 끌어달라 출력해 영수증 지참하셔갖고 요렇게 해서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꼭 하셔갖고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같이 사진 찍어서 동봉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택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량 택배는 저희 본사에서 보내는 거예요. 마트에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마트에서 보내는 거는 딱 한 가지 있어요. 근거리 배송. 가까운 10km, 20km 반경 내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싸갖고 마트 근거리 배송을 보내는 거예요. 그 동네 보내는 거 말고는 다 저희 회사에서 보냅니다. 회사에서 다 보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택배는 회사고 근거리 배송만 마트에서 보냅니다. 이 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거리 배송은 만약에 시흥점이다 그러면 그 시흥점 반경 10km 이런 건 마트에서 저녁 때 차로 갖다 줘요. 그거는 거기서 보낼 수 있어요. 그 반경. 그러니까 주소지를 봤는데 시흥이야. 이건 근거리 배송으로 배우면 됩니다. 그 담당님한테 들어보세요. 요 주소가 시흥 이 동네 같은데 근거리 배송 가능해요? 그러면 그쪽 마트에서 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내실 때도 항상 검사하셔갖고 제품이 깔끔한 상태에서 보자기 씌워갖고 보내셔야 돼요. 그거 제외한 모든 택배는 다 본사에서 보냅니다. 아시겠죠? 다음날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섬지역 막 울릉도
제주도도 그나마 괜찮아요. 제주도 섬 지역은 본사에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예? 그런 데는 꼭 본사에서 확인을 하세요. 제주도, 울릉도 무슨 섬 나온다. 이런 데는 웬만하면 그 제주도를 제외한 웬만한 섬은 무조건 안 돼요. 삑. 예? 제주도를 제외한 웬만한 섬은 안 되고 제주도도 꼭 본사에 문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본사에 문의를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넉넉하게 남아있으면 저희가 해드린다고 사인을 보내요. 근데 제주도 말고 막 이런 섬이다. 무조건 안 됩니다. 택배 못 갑니다. 제주도 말고 다른 섬들은 분명히 기억하세요. 못 갑니다. 자, 그리고 본사에서 아마 1월 30일 아니면 31일 정도 요때쯤 되면 뭐 1월 1일이나 택배 마감 아마 뜰 거예요. 그러면 전날부터 택배 마감입니다 하고 떠요. 본사 택배 마감입니다. 그러면 택배를 받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본사에서 카톡을 보냅니다. 하루 전날 오늘 택배 마감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택배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근거리 배송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 동영상 강의를 보셨는데 그러면 전화를 하세요. 회사로 본부장을 찾으세요. 본부장을 찾아갖고 저한테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량 고객들이 있어요. 막 나 한 4, 50개 살 건데 좀 깎아달라. 제가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0만 원이 넘어가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합산 금액이. 그러면 제가 이런 코드를 해서 뭐 돌려 찍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뭐 이건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유도를 해드려요. 근데 200만 원이 안 넘어가는 것들은 웬만하면 정해진 프로모션대로 가세요. 거기 보면 품목마다 5 플러스 1, 뭐 4 플러스 1, 뭐 L포인트 20%, 30% 써있죠. 이제 안 됩니다. 200만 원 이하는. 2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고객이 원하시는 거 좀 깎아주세요. 저한테 전화 주세요. 본부장을 찾으면 돼요. 제 핸드폰 번호 여기 다 써놓을 거예요. 비상 연락만. 그럼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해주면 제가 이제 그분하고 어느 정도 통화를 해서 제가 여사님들한테 뭐 어떤 지시를 내릴 거예요. 그럼 그 지시대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이제 이런 그 인사 담당은 여러분들 통화하시면 박 실장하고 하세요. 뭐 매장에서 어떤 그 인사 문제로 일어나는 것들은 박 실장하고 통화를 하시고 이런 대형 어떤 그런 고객 그 까는 상황이라든가 어떤 뭐 사고라든가 이런 건 저랑 통화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임금 관련 무위는 저희 회사에 그 박주임이 계세요. 저기 양주임이 있어요. 양주임 여기 제가 다 써놓을 건데 양주임하고 통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발주 관련은 박 팀장이랑 통화를 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여기다 다 써놓을 겁니다. 이제 그 부분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매장이 80개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저희가 담당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아니면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또 있냐면 두 분 근무하시는데 보면 가끔 이제 서로 좀 뜻이 안 맞는 분이 계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싸워갖고 매장에서 무슨 불협화음을 일으킨다 그러면 바로 퇴사입니다. 퇴사하고 주의사항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 근로계약서에 다 써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서로 이해하실 부분은 이해하시고 서로 잘 해서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교육동생에서 말했겠지만 10가지 상품 이외에는 저희 상품이 아니에요. 저희 상품 팔라고 여러분들 임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과일이나 뭐 이런 버섯 세트 뭐 고객님이 물어보면 어쩔 수 없는데 뭐 도와줄 수 있는 서로 돕고 살아야죠. 담당자하고 사이도 좋게 지내야 되는데 저희 걸 주력으로 판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농생위원회 그 고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하시고 그리고 근무하시다가 좀 불편한 일이 있다. 뭐 담당님하고 좀 사이가 좀 그렇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좀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일단 박 실장하고 먼저 통화를 하세요. 박 실장이 통화가 안 되면 저한테 통화를 주시고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했던 말씀을 잘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근무를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겁내지 마시고 차근차근 근무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봤는데도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럼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카톡방이 운영이 돼요. 본사에서 운영하는 카톡방. 거기서 개인 사적인 내용은 금지입니다. 본사에서 지시하는 사항 보셨으면 네 라고 답만 해주시면 되고 참 중요한 게 있다. 출근하시면 출근하셨습니다 하고 카톡에 남기셔야 돼요. 퇴근하시면 퇴근하셨습니다 카톡에 남기셔야 돼요. 그게 기록이 남아야 돼요. 나중에 저희가 담당님 통화해갖고 다 확인을 합니다. 근데 뭐 출근하셨습니다 카톡 해놓고서는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담당님이 안 온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식으로 하면은 좀 복잡해지죠 문제가. 그러니까
매장에 가셔서 출근했습니다 하고 카톡을 꼭 주셔야 됩니다. 뭐 예전에는 사진까지 저희가 다 받았는데 제가 여러분 믿습니다. 이제 믿고 가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출근했습니다 하고 카톡 남겨주세요. 퇴근할 때 퇴근했습니다 카톡 남겨주시고 이거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가면 읽으셨으면 내라고 간단하게 답변 꼭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안 주시면은 제가 안 읽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전화 가게 되고 합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만약에 어떤 표기상이 잘못됐다, 뭐 이거 빨리 고쳐라 하면 그거 보는 즉시 바로바로 시정 조치 해주셔야 됩니다. 다 제가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겠다면 전화 주시고요. 예, 그럼 판매 열심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